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4월 6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4월 달이 됐어요. 뭐 4, 5월 달은 이제 실록의 계절이라고 해서 자, 뭐 꽃이 피고 또 싹이 트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좀 변하는 계절이 왔죠. 아직까지도 오늘은 또 상당히 그 꽃샘추위 비슷한 추위가 연결되면서 상당히 추웠는데 뭐 어쨌든 뭐 4월 뭐 10일 정도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이제 봄이 확실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 팀도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뭔가 이제 새롭게 좀 조금 공격적인 예상도 해볼 것이고요. 앞으로는 강타혁 씨도 뭐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예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팀원들,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방송 자체는 더욱더 좀 뭐라 그럴까, 이 마블을 숨기기보다는 오픈하면서 더욱더 좋은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장까지 더욱더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뭔가 경마가 자체가 체제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신동훈 의원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 제주 경주 제주 중계 레이스와 이제 부산 중계 레이스, 자, 좀 경주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 경마 경주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제주 중계 경주가 5경주, 제주 중계 경주 5경주가 자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 자 일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마 경주 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자 부산에서도 경주 수가 줄었습니다. 6개로 줄었는데 서울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께서 배팅을 하실 수 있는 100% 중계 경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 경마는 일요 경마는 서울 10개, 부산 중계 6개 경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경마가 이제 더욱더 비중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부산 경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비중이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또 50대 50이 될 수도 있는 또 영천 경마장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 경마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부산 경마가 늘어나면 저희 팀이 더 낫지 않아요? 손석변 의원 생각은 어떻게? 뭐 저희는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뭐 다 괜찮다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현지 경주에 출전해가지고 놓쳤던 말들이 상당수 있어요. 뛰다가 노리던 말인데 안 나와요. 보면 이제 현지 경주를 뛰고서 또 좋은 배당을 들어오고 그럴 때는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희 팀 입장으로서는 부산 경마 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 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 경마를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부산 경마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일요 경마를 저희 팀이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부산 경마 전문가가 아니라 서울 경마 전문가예요. 그리고 여기 이 두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부산 경마 전문가가 아닌 서울 경마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 쪽이 조금 그런 면이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서울 경마 역시도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의 지난주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먼저 할 차례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지난주 손석범 위원이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했는데 저도 이번 주에 문자 서비스, 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서비스 드릴 예정이고, 뭐 자세한 것은 제 개인 게시판에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산 경마는 저 개인 성적은 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좀 이 후반부에서 좀 적중이 나왔다라는데 좀 의미를 두고 싶은데, 자 구경주에서 주말 파티, 이 주말 파티 같은 경우도 저희 방송에서 추천이 나왔던 말이에요. 방송에서 추천이 나왔던 마필. 그리고 저는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이 전승무패 추천을 드리면서 뭐 개인적인 승부 경주 적중이 됐었고, 자 마지막 경주도 저희가 3두로 압축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거기서 다란히 요거 제가 쌍승시까지 노려드리면서 16배 요런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손석변.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벤트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또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또 스트레스인데, 뭐 기본 이상은 좀 해드린 것 같고요. 부산 경마는 뭐 기본적으로
간 것 같고 서울 경마에서는 이겨드린 것 같고요. 금요 경마에서는 이제 승부 레이스로서 먼저 4경주에 모닝크릭과 쇼나이 당시 이제 만복 캠프가 인기마였는데 잘라드리면서 적중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제 뉴월드킹 같은 말도 복병으로 이게 왔으면 더 좋았는데 뭐 뉴월드킹까지도 많이 추천을 드렸고 자 메인급 승부로 주말 파티 전승 무패 당대 명품 자 저는 이 딱 3마리만 갖고서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3마리가 1, 2, 3등으로 뭐 적중은 기본이고 인기로 잡혔던 오픈 더 아프나 글로리 어게인 이런 말들을 아예 제가 분명한 이유로 잘라드리면서 3복승까지도 단통으로 자 17.6배 메인급 적중을 드렸고요. 자 역시 다란히 강조드렸던 마필이었죠. 쌍승시 16배짜리 마지막 경기 주력 드렸고 부산 교차에서는 저 배당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누가 그거를 이제 다 뭐 2점대 배당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전 배당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죠. 다른 걸 보느냐 인정을 하느냐인데 자, 저 배당은 모두 다 세계 경주 다 주력으로 잡아드렸던 부산 경마였습니다. 예, 강타는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 대승을 했고요. 예, 부산 경마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부진했습니다. 이 부산 교차 UCC 승부처를 3주 연속 적중을 시켜드렸는데요. 자, ES트리플의 본트인을 지난주에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그 이전 주에는 머니트리의 가문대장군, 지난주에는 복승 2.6배짜리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복승 2.6배가 어떻게 UCC 승부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UCC 승부처로 하는 거는 대부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사실인데 ES트리플 본트인이 복승만 29.1배였고 머니트리 가문대장군이 복승만 12.9배였어요. 이거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쌍승은 60.2배 뭐 이렇게 해서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자, 이 복승 2.6배에도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주면서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승부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3주 연속 퍼펙트 적중을 했고 제주 경마에서도 토요 제주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13.0배 당통을 맞췄어요. 여걸명자의 백록장은 심히 걸렸다가 막판에 역전되면서 이겼고요. 또 바로 옹달샘 이서문도 단통으로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이 부산 금요경마죠.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 요거 하나 딱 맞췄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 딱 하나 맞췄어요. 모닝크릭의 쇼나이 요거 5.4배짜리 요거 하나 맞추고 올킬 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개죽을 썼습니다. 솔직히 부산경마는 지난주 금요경마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개죽을 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토요경마에서 완벽한 대승을 했고 일요경마에서도 완벽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 팬들은 대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부산경마만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다. 물론 부산 교차에서 또 UCC 승부처 이런 걸 맞춰드려서 일요일에는 뭐 체면 치레를 한 것 같은데 저 부산 금요경마는 좀 계속 연승을 하다가 지난주에 부진했다는 점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쇄신을 해서 자 이번 주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신념하에 4월 초 경마인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산 경마의 전체적인 편성 누가 얘기를 할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초 편성으로 해서 출전만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출전마다 줄고 하다 보니까 형성되는 배당들 자체도 우선은 뭐 최저 배당부터 해서 뭐 준대길 대길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평소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이 주목받는 경주는 이제 1호 중계 경주로 다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금요 경주에서는 안정적인 흐름 가운데 간간히 좀 배당이 나오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뭐 의도적으로 또는 무리하게 배당을 만들어서 공략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되고 거품마가 나오는 경주에서 한 번씩 승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이게 금요 경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뭐 출주 횟수가 많이 줄어졌다고 하니까 이 옥석을 가리는데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마필들을 찍어서 배팅을 하면 그만큼 이길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제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잠재력 우수한 신마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신동훈이요. 예, 우선 주행 검사를 잘 받았던 27 와일드 명운이 이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센 말이라는 게 좀 보이는 상황이고, 저는 이 강력한 상대 세력으로서 이 5 행복 으뜸, 자 얘를 한번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 착순위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말은
항상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얘 같은 경우가 자, 직전에 어느 정도 470kg 체중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았다라고 봤을 때 오 행복 으뜸의 선정 기대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서두에 말씀드려주신 뭐 신마 7번 이제 와일드 명운이라는 마필. 이 말은 주행 검사를 이제 뉴 레코드란 마필 지난주에 출전했죠. 자, 대끼리로 그냥 끝났던 그 뉴 레코드하고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그 말도 너무 좋았지만 와일드 명운 자체는 뭐 더욱 좋았었던 마필이에요. 자, 스피드도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이었었고, 마지막에 채찍도 3번씩 대보니까 반응을 쭉쭉 보이는 모습이고, 이 정도 걸음이면은 이번 주 이제 19조 마방이 다른 때보다 이제 출전마가 많아지면서 또 몰아치기에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첫 테이프를 이 와일드 명운 쪽에서 끊어줄 가능성이 가장 또 높은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마 67이 대끼림 겁니다. 6번 미스터 와이를 두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인기 말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뭐 보여준 전력상으로 보면 뚝심 측면에서 워낙에 우수하고, 와일드 명운 외에는 뭐 그렇게 발이 빠른 마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6번 미스터 아이는 이 편성에서 거리 1200이라면 무조건 와야 된다. 그러면 6번, 7번에 대해서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강타가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33볼트입니다. 아베라는 기수가 새롭게 왔는데 어느 정도 탈지는 모르겠어요. 아베 기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어느 정도 뭐 일본 쪽에서 기본적으로 한 중급 정도 기수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 서울에 있는 우현혁 기수한테 너무 이 기승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베 기수. 네, 어쨌든 뭐 아베 기수가 왔는데 33볼트를 타네요. 33볼트를 타는데 이 33볼트라는 마필이 이편 경주에서 가장 이변 성취를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지난해 연말 때 보여준 전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입상에만 실패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능력상으로 보면 이놈이 굉장히 센 놈입니다. 그러니까 3번 이 33볼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번 경주에서는 배팅권에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 3번 33볼트 아베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도 한번 볼 겸 3번 33볼트에 대해서는 꼭 삼복성이라도 가져가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3번 33볼트, 5번 행복으뜸, 7번 와일드 명운 이상 3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뭐 6번 마야 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고 현군 미승리마 경주라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경주. 자, 손석번이요. 예,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아주 뭐 부진한 마필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거리가 아마 가장 큰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거리가 늘어난 마필 중에서 저는 7번 이 해피 커맨더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000m를 뛰고서 1400을 뛰는 경주이니까 많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들 자체가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1200까지 뭐 뛰었던 말들이라 하더라도 경주력이 뭐 뚜렷하게 좋았던 것은 아니고, 해피 커맨더는 지난 경주를 통해서 그 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 자체가 알아서 뛰려는 모습도 있었고, 그만큼 말 자체가 힘이 차가는 모습이 경주를 통해 꾸준히 변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레이스에서 1400이지만 마지막 뚝심 같은 경우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좀 보여갈 수 있는 말, 저는 7번 해피 커맨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이게 참 이 복병마라고 참 지목을 해드리기도 좀 난감한 레이스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11 천하 대장군 뭐 인기마입니다. 뭐 7 해피 커맨더와 함께 뭐 저배당을 형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무작정 뭐 부진마필을 추천드릴 수가 있는 경주가 아니거든요. 자, 11 천하 대장군 뭐 나쁘게 말하면은 입상을 못 하고 있는 기복마지만 이 편성에서 좋게 말하면 그래도 가장 많은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근 기수 지난주 또 12조에서 입상권 진입 가능한 마필들 많이 기승을 했습니다만 조금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자, 11 천하대장군은 이런 편성에서는 최선단 승부가 기대가 되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해피 커맨더와 11번 천하대장군 이 두 마필은 아무래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전력들 같아요. 능력으로도 충분히 되는 마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저배당으로 팔린다고 해더라도 배당은 상당히 삼삼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팅 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이 10번 빗사이로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빗사이로 막가, 빗사이로 피해가, 뭐 별소리 다 했잖아. 그러니까 빗사이로라는 말을 딱 이 제목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이 빗사이로라는 마필이 사실상 뭐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아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마필 자체가 근간 경주시 1200, 1300, 1400까지 뛰어본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다 자, 한번 욕심을 내보는 것 같아요. 이 김길중 조교사님이 한번 이 감량 기술을 살짝 콩 올려가지고 한번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총력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10번 빗사이로라는 마필 감량 이점을 살려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경주에서는 지금 7번 해피 커맨더, 10번 빗사이로, 11번 천하대전군, 자, 이상 3두만 갖고 해도 이번 이 경주는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오늘 첫 번째 오전장 UCC 메인 승부처, 자, 신동훈 위원의 메인 승부처인 부산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서둘러서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출주를 기다렸었던 마필이 또 출주가 됩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출전 횟수가 많지 않은 자, 신의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 그 마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인기가 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출전을 노렸던 저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전력 한도가 나와 있고, 직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실패를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마필 두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마리 자체를 기본적인 단통으로서 한번 중배당을 노려드리겠고, 다른 마필들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경주인데 저배당으로 쉽게 끝나기는 좀 어려운 경주다, 강조를 해드릴 수 있는 오늘의 UCC 메인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말이 없다 보니까 뭐 10마인, 뭐 6번 비주얼 퀸이라는 마필은 뭐 바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이제 10번 천리 광풍이라는 마필인데, 자, 전도경 기수가 내려와서 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원정훈 기수들이 입상을 해주시지, 자,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원정훈 기수들도 자, 입상을 해줄 것인데, 자, 10번 천리 광풍은 이 18조 이정표 조교사가 이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는 기수들을 곧잘 기승을 시키죠. 조경호 기수가 자주 18조에서는 좀 기승을 했었는데, 전동현 기수도 요즘에 이제 34조에서 기승을 좀 하다 보니까 아마도 좀 연이 닿아서 요 이정표 마방에 기승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은 2주 만에 출전이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4주 만에 출전하면서 충분히 휴식도 하고 전력 보강도 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10번 천리광풍이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4번 빅우퍼라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뚜벅이들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이 10마인 6번 비주얼 퀸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나설 가능성이 있고, 초반에 강공을 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약간 주행 불안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4번 비구퍼도 충분히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1400을 한번 뛰어보긴 했지만 12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한 마필이 아니라서 종반 뚝심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 4번 비구퍼, 경마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항상 이 부진마 편성이라든지 또 기복마 편성 내지는 또 이 변마들, 똥말들 편성에서는 누가 가장 낫다고 그랬어요? 앞장 뛰는 놈이 무조건 가장 장땡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이 비구포라는 마필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4번 비구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경주, 자, 오전장부터 신동훈 의원이 와신상당 칼을 갈고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해본다고 합니다. 자, 원래 또 신동훈 의원은 신마 분석에도 일가견이 있으니까 자, 뭐 혈통적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자, 이건 저배당 경주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림수의 마필이 분명히 있고 그 마필이 의외로
비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을 오전장부터 멋지게 노려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 자 부산 제3경주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곧바로 이어서 손석번 위원의 추천 경주인 부산 제4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추천 경주는 이제 인기마 접전 속에서 이 5번 미스터 볼트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자, 지난번 개인적으로 주력 적중이 나왔던 게임이었는데 미스터 볼트를 축으로 가면서 당시 인기 1위마였던 다이렉트 퀸을 저는 잘랐었던 경주였습니다. 다이렉트 퀸이 그렇게 강축으로 팔렸었던 경주인데 이유는 선입으로 입상한 말이 선행 조건으로 지난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능력 자체가 월등했느냐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외를 했었는데 아마 다이렉트 퀸은 이번 레이스에서는 선행 욕심을 내는 경주는 아닐 거예요. 따라가는 조건으로 경주를 아마 임할 것인데 아마도 그러다 보면은 상대마가 좀 죽어줘야지 입상에 기회가 좀 닿지 않을까. 6번 다이렉트 퀸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고 5번 미스터 볼트를 놓고서 보는 경주인데 솔직히 선봉특급은 지난번 주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받치는 막건만 가져갈 겁니다. 어차피 선봉특급이 미스터 볼트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스터 볼트에 그래서 제가 한 방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2번 포리스트 퀸이란 마필입니다. 이 포리스트 퀸은 지난 레이스에서 선행을 갔었던 경주였는데 선행을 시원하게 간 게 아니었어요. 외곽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안쪽에서 미스카지노란 마필이 계속 자리를 안 내줘서 선행을 가도 먼저 모래를 안 맞고 뛰기는 했지만은 편한 선행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레이스 안쪽 게이트에서 편하게 레이스를 끌어주는 선행 승부가 나와준다면은 포리스트 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상의 경주력도 저는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 포리스트 퀸에 5번 미스터 볼트 쪽으로 한 방을 주력하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쌍승식을 2번, 5번 막건으로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쌍복으로 2번, 5번 막건을 한 방으로 주력을 하면서 5번, 3번에 대해서만 맞히는 막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추천 막건은 굉장히 좀 잘 나오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우선 이 포리스트 퀸 같은 경우가 이제 승관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1500m를 국산 5군 시절에 뛰었던 말이고요. 조창욱 기수가 사실 인기마를 좀 강축 마필들에 좀 부진하면서 굉장히 좀 경마 팬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그런 스타일의 기수인데 또 조금 안 될 것 같은 마필을 끌고 들어오는 재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승술이 없는 기수가 아니에요. 기승술이 있는 기수고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가지고 있고 직전에 게이트 이탈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직전에 게이트 이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1400m도 무난히 승군전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번 포리스트 퀸 좀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번 다이렉트 퀸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번 다이렉트 퀸도 1400m인데 이 편성에선 2번 포리스트 퀸과 9번 오레이 주이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과연 이 마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앞말의 특성과 더불어 유연명 기수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된 마필로 기본적으로 전개 2점을 안고 있어서 6번 다이렉트 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이렉트 퀸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굉장히 세게 머리로 잡혀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선행을 가는다는 조건이었죠. 선행은 갔고요. 직선에서 뚝심이 완전히 좀 밀려났는데 따라가면서 17초대에 1200 기록을 냈었던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1400의 적응력을 분명히 보여줄 건데 그게 바로 지금 당장에서 지난번 선행 갔다 죽은 말이 변화를 보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경주 경험은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성을 좀 봐야지 이번 바로는 조금은 힘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제4경주 손석번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마본이 쌍복으로는 2번 포리스트 퀸을 축으로 놓고 간다고 합니다. 2번, 5번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복승식 축은 5번 미스터 볼트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치는 막건 정도는 5번, 3번 자 요 한 방만 받치는 선에서 자 2번, 5번 단통, 쌍복 단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자 부산제 4경주 손석번 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편성은 은근히 이 선두권의 마필들이 거의 전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뭐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한 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마들의 선전을 굉장히 강하게 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코너니까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산경마라는 것도 공부 한자도 안 하고 종합지 예상지 딱 꺼내놓고 주절주절거리면서 예상을 해도 강타보다 잘 맞힐 수 있고 진짜 신처럼 잘 맞힐 수도 있는 게 경마예요. 그 더러운 경마의 성질이죠, 그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구분을 낼 줄 아는 실력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왜 경마를 놓고는 그렇게 냉정하지를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UCC를 열심히 해요? 이게 하나하나 얘기를 한우면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게 누적이 되고 제 자신의 지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야. 부산경마 내가 제일 잘한다. 왜?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야. 자, 이 편성에서 6번 억만돌이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편성 자체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 편성에서 문중원이가 기승을 해도 6번 억만돌이는 봐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2번 넵스핀입니다. 김길중 마멍이 지지난주인가요? 언제 한번 김태중 기수가 계속 그냥 다 때리고 들어왔죠? 그렇듯이 요 마필도 기본적으로 승부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올렸는데 2번 넵스핀이 워낙에 강하게 팔리겠지만 요 마필은 받치기 정도의 메리트만 가져간다. 자, 그러니까 강력한 단통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3번 세븐폴드라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강영권 마방에서 실제로 예전에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배당 승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제 강영권 마방도 거의 한 7걸로 올라왔습니다. 7위권으로. 그러니까 5위권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거의 7위권으로 들어오듯이 어느 정도 명문 마방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유연명 기술랑 계약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배당 승부보다는 정면 승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번 세븐폴드도 정면 승부만 해준다면 이 편성에선 충분히 머리를 칠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이 편성에선 어렵다. 왜? 워낙에 빠른 편성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상 3조. 자, 6번 억만돌이를 축으로 놓고 3번 세븐폴드, 6번 3번 단통입니다. 여기 2번 넵스핀 정도의 이변 가능성만 엿볼 수 있는 경주.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복병권 한도 추천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데뷔전을 치르는 바로 이 8 미스터 풀핏. 자, 풀핏의 자마가 되겠습니다. 자, 풀핏 같은 경우는 앞말이 태어나면 거의 90% 이상 종마로 가죠. 경주를 안 뛰고. 왜냐면 외손자마들의 경주력이 좋기 때문에 앞말을 경주마로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종빈마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풀핏의 순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400m에 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직계자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처음 보는 저도 이제 마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2세마부터 어느 정도 조숙형으로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1400m 거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기복마 편성이라면은 이 8 미스터 풀핏도 좀 추가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뭐 배당파에서 팔릴 수 있는 그나마 이제 마지막 남은 마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7번 아이고버가 되겠죠.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요 지난 경주는 제가 UCC 추천 경주로 적중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한 방을 찍어 드린 경주였습니다. 키비스코의 억만돌이 막건을 제가 UCC 추천 경주로 적중을 드렸던 게임이었어요. 자, 이 아이고버가 당시 이제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아이고버가 능력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어서 인기마로 팔렸지 솔직히 그 경주에서 진검승부를 했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 봅니다. 절대적으로 진검승부는 아니었고요. 아이고버 자체가 이번에 가벼운 부담력을 갖고 뛰는데 이거는 그 전에도 자 배당을 터트리면서 들어왔었던 말이고 편성을 좀 가려왔었던 말이고 뒤에서 따는 말이기 때문에 또 조건도 좋아야 되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월등한 뭐 레이스를 끄는 말도 없는 경주다 보니까 지난번 레이스는 어느 정도 좀 보면서 올라왔다면 3착 성공 걸린 말이었거든요. 저는 7번 아이고브란 마필의 이변 가능성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6번 7번 아이고보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 레이스 자체가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정말 뚝심에서 승부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7번 아이고보도 이 편성에서 뭐 뚝심하면 일각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뺀 이유는 이 마필 자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 그러니까 앞을 끌어내면 뒤가 죽는 거야. 자동빵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 번에 빵 하고 쓰는 그런 경주 아니면 입상을 연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능력을 보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7번 Y고부가 지난번 경주 시에 겁나게 나름대로 승부를 들이댔는데 취임력을 또 엄청나게 발휘를 했고 직전 2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능력을 뽑아내고도 억만돌이 넥스핀에게 졌다는 경주예요. 그럼 이번엔 조정을 거친다면 취임력 측면에서도 6번 2번한테 이기긴 힘들고요. 자, 8번 미스터 풀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 검사와 더불어 주행 연습까지 받았습니다. 주행 연습 때는 상당히 빠른 선행력을 나름대로 보여줬어요. 이 발주가 빠른 건 아니지만 밀고 치고 나오는 이 선행력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행 연습 때 작년도 12월 달에 받았던데 그 주행 검사를 그때는 나무랄 데가 없고 이번에 주행 연습을 할 때는 한번 잡아보더라고 말을. 딱 일부러 송경윤이가 딱 잡고서 참고 가고 흙을 다 맞춰봐요. 다 맞춰보면서 이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김영관 중개사한테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근데 말이 뭐냐면 이게 모래를 맞으니까 아직도 신막기가 남아있어서 고개를 거부하면서 이 주행을 거부하면서 뛴다고. 그러다 이제 모래를 안 맞고 뛰면은 자기 고름을 겁나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8번 미스터 풀핏은 이번 경주에서 작전은 뭐냐. 초반에 때리고 나가서 선행을 받아서 흙을 안 붙이고 그냥 한 바퀴를 일수라는 작전 아니면 시종 외곽을 돌면서 나름대로 힘비축을 하면서 따라와서 이 종반 뚝심을 보여주는 작전. 어쨌든 8번 미스터 풀핏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 주행 연습까지 받고 나왔기 때문에 탐색보다는 진검승부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제가 얘기했던 6번 3번 2번 외에 배당이 나올지 아니면 당연히 인기바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8번 미스터 풀핏은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은 안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 컨디션을 꼭 봐야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강타의 추천 경주입니다. 6번, 3번 단통 맞고를 추천드렸고 여기에 2번 랩스핀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본다. 자, 이렇게 정의를 냈던 경주예요. 자, 다음은 부산지 6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손석범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4군 편성으로는 좋은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기복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 편성상에 이점을 안고 입상을 했었던 말들 또 그런 식으로 팔리다 못 갔던 말들. 자, 배당은 기본적으로 좀 나아줄 수 있는 경주 편성인데 자, 이번 레이스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좀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지난번 뛰는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뛰는 건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경주를 하도 많이 봤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그냥 가는데 따라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들어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탄 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은 무조건 나올 것이고요. 자, 이번 레이스에서는 배당도 나오는 편성이고 오늘 경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터지는 흐름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때 제대로 한번 찍어 먹는 게 승패를 좌우하는 길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나오는 경주고 저는 그거 하나 믿고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레이스에서 한번 멋지게 승부를 또 적중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8 부기 우기가 이거는 뭐 제대로만 정상 승부를 하면은 뭐 선행 한 바퀴 돌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백판급 한 마리를 좀 노리고 있는데 바로 이 5번 부산 프린스예요. 부산 프린스가 이제 연속으로 바닥입니다. 연속으로 바닥인데 14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두 번의 입상이 있었던 자 그런 전력이고 최근 걸음으로 봐서는 사실상 믿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 경주 능력 자체는 의미가 없다. 왜? 계속 잡고 그냥 의지가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이대용 기수가 이제 갑자기 올라타고 있는데 이대용 기수가 상당히 훈련 패턴이라든가 강도 잘 만들어가지고 출주를 하는 상황이에요. 오랜만에 강하게 마무리 훈련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 5번 부산 프린스 배당권 관심 마필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번 인피니티 댄스입니다.
지난번에 이마필로 강타가 이제 승부처로 해가지고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죠. 당시에 이제 3번 말은 무조건 축이다. 자, 인피니트에서는 무조건 선물이라고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축이로 해가지고 슈퍼그랜드가 와가지고 이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초반 선행력을 조금 끌어냈지만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해서 그러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능력을 항상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당일날 마체중이 좀 쪄야 됩니다. 이 체중이 조금 늘어나야만 이 그만큼 파워감이 좀 보강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자, 이 3번 인피니트에서는 꼭 배팅권에 가져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제 6경주 중반부죠. 자,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주는 배당판의 인기마가 분명히 있는 경주이지만 손석번 위원의 노림수 마필 무조건 가야만 되는 마필. 자, 그 마필을 강축으로 놓고 자, 여타 인기권 전력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공략을 해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라고 하니까 자, 이번 6경주 손석번 위원의 메인 승부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출조수가 8두인데 성실최강이라는 나는 축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죠. 후착 찾기 양상이 아니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님. 예, 우선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4번 승리의 깃발이냐, 6번 알파 명장이냐, 여기 이제 두 마리가 경합을 할 수도 있고, 두 마리가 상당히 페이스를 빨리 끌고 갈 것인데, 종반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전 여기서 이 3원 코리아 얘를 한번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게 출전 주수가 적어요. 출전 주수가 적고, 기본적으로 4륙 중에 선행을 받지 못하는 말은 입성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어서 이제 성실최강의 선임 마필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4, 6에 경합을 해버리면은 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3번 원코리아 이 추임력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 물론 직전 레이스에서는 완전히 탐색이었고 1400m가 더 반가운 마필이 3번 원코리아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1번 마필 성실최강의 전개가 아마 가장 좀 유리할 겁니다. 이 성실최강은 지난 레이스에서 자, 초반 발주가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뚝심을 보였는데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 마필이 그만큼 힘이 찼기 때문에 자, 그러한 뚝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원래 그 전에 이제 선두력을 보였던 말이었고 이번 경주에서는 뭐 발주만이 관건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늦는 게 아니라 정상 발주를 끊으면 뭐 기본 스피드까지도 좀 나와주면서 아주 편안한 경주 전개를 펼쳐갈 마필이니까 1번 성실최강의 능력 뭐 다시 한번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죠. 네, 이 편성은요. 사실상 4번, 6번이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들 마필들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 두 마필이 또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비슷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뚝심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기가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종반 뚝심을 갖고 있는 놈은 1번 성실최강이고 그 또 신동훈 위원이 얘기했던 3번 원코리아도 저도 괜찮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이 8번 한양철이에요. 여기서 이제 뚝심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4번, 6번이 배당판을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숨어있는 추임마들 이 8번 한양철리도 충분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정면 승부를 한 번도 안 띄웠는데 저는 이 마필을 왜 조교를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김성현 조교사가 자기가 직조하는 마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몰라도 김영민 기수가 이거 뭐 요 정도로 조개해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앞으로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8번 한양철리. 자, 여러분들에게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 1번 성실최강, 3번 원코리아, 자, 여기 8번 한양철리. 자, 요 3두를 언급해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입니다. 요건 강타의 추천 경주 메인 승부처니까 제 승부처 시간이니까 제 잘난 척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요 경마에서 댄징셀리의 배틀 빙고 본 예상은 단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354.2배, 667.2배를 맞춰서 아주 상황을 냈어요. 그런데 부산 경마에서 제가 못했습니다. 연속 한 4주 연속을 계속 대승을 하다가 지난주만 완전히 승부처 하나 딸랑 맞추고
나머지 9개 경주를 다 틀렸어요. 제주까지 틀렸으니까. 그런데 뭐 할 말이 없죠. 이게 엄청난 팬들을 다 죽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복수 열전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4상 결단을 내고서 부산경마 무조건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할 테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큰 소리 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무조건 이겨드린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제가 노리는 마필이 딱 2두가 있습니다. 그 놈을 배당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비인기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만 한두까지 받쳐서 복승 단통, 3복승 단통 해가지고 딱 3마리를 갖고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마필은 7번 월드지존입니다. 김홍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월드지존 하면 생각나는 것은 추입이죠. 추입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었고 한 번씩 비인기 속에 착순을 들이댈 때도 무섭게 뛸 때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강자들하고 뛰어섰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자, 고전을 좀 면치 못했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말을 추진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말을 그냥 붙들고 전개를 하는데도 선두권 2번째를 따라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뚝심이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53kg의 부담 중량이고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 뛰었던 센 말들이 과연 있느냐, 뭐 잡지마, 감동의 바다, 스모킹 거 이런 말들이 있느냐, 뭐 그런 말들 나오면 여기서 한 20마신 대가리로 가겠죠. 그런 말들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7번 월드지존, 자 이번 경주가 한번 호기를 맞이한 복병금 전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안쪽에 있는 2번 서던앤노던. 자, 지금 재밌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5번 명소동자가 인기만데 8조 김상성 마방 마필이고 이제 김상성 마방의 소속 기수 정동철 기수가 이번 서던앤노던에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 연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산경마는 동반 입상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서던앤노던이 최근에는 선행을 못 가면서 올라오는 탄력으로 겨우겨우 왔고 직전에는 제가 봤을 땐 탐색이에요. 1500m 나오마다 탐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발주 이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게이트 열리니까 바로 튀어나왔었던 자 그런 모습이 있었던 2번 서던앤노던이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꾸준히 혼합 상군에서 경주를 치러온 나름대로 뭐 관록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라면 오랜만에 또 기습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2번 서던앤노던 쪽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 강태의 메인 승부처로서 복병을 안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딱 그 경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8경주 자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적중을 시켜드린다. 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오전장 3경주 신동훈 위원이 UCC 메인 승부처로서 멋지게 출발을 하고요. 중반부에선 손석본 위원이 또 6경주 자, 부산제 6경주를 또 메인 승부처로 하고 강타가 이제 후반부에 이 8경주를 또 UCC 메인 승부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6경주, 8경주, 2경주만큼은 저희 팀에게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면서 자, 부산제 9경주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뭐 충마권은 있는 레이스가 아니냐. 자, 안쪽에 있는 이번 이 동투자. 자, 뭐 올축으로 이제 잡히겠죠. 다만 이 1400m라는 거리,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마필인데 지금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번 동투자 뭐 선행을 가도 되고 선행을 안 가도 중반에 뛰어넘을 수 있고 기승 기수도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자 부담 중량 자체가 늘어난 거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뭐 이 정도 편성은 뭐 복승식 안에는 뭐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돼서 충마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집에서 동반 출주하고 있는 마필이 7번 마이더스 손이죠. 마이더스 손 같은 경우도 직전에 어메스 굉장히 센 말이에요. 샌드월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금따라는 또 강축 마피라고 뛰면서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마이더스 손이 직전의 걸음 자체가 분명히 살아 있었던 모습이고 뭐 한 집에서 같이 뭐 입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 요건 19조에서 동반 입상이 가능한 경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동투자에 7번 마이더스 손 요 막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끼리로 팔릴 막권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기본적으로 이 4번 코리아 캡틴과 5번 이너프트윈 요 두 마리 마필이 어느 정도 이번 레이스 이제 격돌을 후차권 상대 마필 중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5번만 이너프트윈이 2차 승리에 걸려 있지만 동투자를 뭐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5번 이너프트윈 정도를 후공으로서 선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 2번 동투자에 7번 마이더스선, 자 19조 동반 입상에 기대를 하고 5번 이너프트윈 정도까지 해서 3복선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언급이 살짝 된 마필인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는 좀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4번 마필 코리아 캡틴이라는 마필이에요. 지난 레이스도 저는 코리아 캡틴을 뭐 선행으로 봤던 건 아니고 따라가도 웬만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마지막에서는 조금 밀렸죠. 보니까 100m 남겨놓고서 좀 밀려났던 모습인데, 자 이번엔 거리가 이제 1400이고 저는 뭐 다시 한번 따라갈 수도 된다 보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코리아 캡틴이 선행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주로 저는 봅니다. 요즘에 코리아 캡틴 자체가 발주가 조금 늦죠. 발주가 늦은 다음에 이제 밀고 나오다 보니까 힘소비가 많아지는 건데, 정상 발주를 끊었을 때는 코리아 캡틴이 이거는 선행을 나서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발주가 늦어도 아마 밀어서 선행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고, 왜? 동투자란 말 자체는 굳이 밀어서 나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캡틴의 선행 승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코리아 캡틴의 가능성은 이번 경주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이 2번, 7번, 5번 요게 지금 서석분이 얘기한 4번 코리아 캡틴을 얘기했는데, 저도 코리아 캡틴을 굉장히 세게 봐요. 그러니까 4번 코리아 캡틴에 대해서 저도 그때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동투자를 놓고서 제가 이제 뭐 이너프트윈 코리아 캡틴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 19조 마방의 동반 입상, 이 마이더스 손을 좀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치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4번 코리아 캡틴과 5번 이너프트윈은 현장에서의 뭐 승부 우지라든가 마필 상태에 따라서 코리아 캡틴도 가능할 수 있다. 4, 5 중에 한 마리는 후공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구경주 부산제 구경주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는 2번 동투자를 축으로 놓고 7번 마이더스선 19조 동반 입상도 충분히 된다. 자 한방으로 승부하고 5번 이너프트윈 정도를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제 10경주로 넘어왔는데요. 자 오늘 경주 중에서는 가장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간의 자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선석번이요. 예, 좀 혼전 편성이긴 하죠. 여기 뭐 부담량 가장 많이 받은 말이 이제 위닝 퍼펙트란 말인데, 이번에 또다시 59여가지고 그동안 이제 59여가지고 이 말이 경주력을 좀 발휘 못하고 승부기도 좀 약하게 가져왔던 부분이라, 이 위닝 퍼펙트는 지난번보다는 좀 못한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안정적인 마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10번 터프 타이거가 되겠고요. 뭐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부분이 되겠지만, 터프 타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외 마필들과의 조합을 충분히 뭐 배당권으로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터프 타이거는 특히나 이제 김동현 기수가 1월 달에 1월 27일 날 강축으로 팔렸어요. 그 당시 이제 선행까지도 가면서 나름 열심히 탔는데 마지막에 잡혔던 모습. 그 경주력을 생각을 하면은 그 이후로도 뭐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김동현 기수가 그렇게 못 가고서 다시 간만에 기승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승부지 자체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3 위닝 퍼펙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11월 달에 입상을 이제 우승으로 했고, 계속 지금 부담 중량이 지금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탐색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핸디캡 위원들이 입상을 계속 못하고, 직전에 뭐 3착 들이댄 거는 맞습니다. 그때도 토프 타이거가 더 잘 뛰었어요. 나이도 4살 5살인데, 근데 유독 위닝 퍼펙트의 만큼은 부담 중량을 계속 이렇게 높이 준다는 거는, 이 달리기로 치면은 너 혼자 5m 뒤에서 출발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부담 중량을 좀 많이 빼줘야 되는 말이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마리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안쪽에 있는 5번 챔피언 벨트, 자 나라잡기 코스케 기수 16조에서 꾸준히 기승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한번 보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이 편성에서 이제 다 얘기가 뭐 나온 게 뭐야,
지금 터프 타이거 나온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챔피언 벨트. 챔피언 벨트. 그럼 뭐 여기 뭐 얘기할 게 시크릿 유스퍼 요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뭐 시크릿 유스퍼가 지금 울줄리 마방인데 지난주에 그 마지막 경주에 그 뭐지 그거 이렇게 고스트 위스퍼. 그래. 야, 그 편성에서 그렇게 강하게 팔리나? 야, 그리고 오조마방에서 동반 입상을 했던 동반 출전을 했던 그 뭐야 그거 강자의 법칙하고 그거 뭐였지 그거? 그거 뭐야 그거? 바다 폭풍 바다 제왕인지 그거. 네. 야, 웃기지도 않나? 웃기지도 않아. 참 진짜 무슨 연출을 누가 한 건지 모르지만 참 웃기지도 않아. 13번 이 시크릿 유스퍼 이 편성에서는 어떻게 탈지 모르겠네요. 자, 이 뭐 지난번 고스트 유스퍼에 못지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편성입니다. 고스트 유스퍼가 그렇게 연하게 왔으면 이놈도 이 편성에서 연하게 와야 되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본다면 이놈이 이제 센 놈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과연 어떻게 뛸지 모르지만 자 13번 이 시크릿 유스퍼에 대해서 뭐 능력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5번 챔피언 벨트를 얘기했고요. 10번 터프 타이거를 얘기했고요. 여기 13번 시크릿 유스퍼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저희 팀의 이제 부산경마 실질적인 집중 분석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제주교차 실질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제주교차를 저희 팀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 승부처를 직접적으로 공지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상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노하우도 분명히 있고 나름대로 이제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부처로 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근간에 저희 팀의 또 제주경마 성적도 굉장히 좋다는 점까지도 잘난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사실상 누가 인기를 모으더라도 이 크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중막감의 마필이 없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5경주는 오늘 저희 팀의 첫 번째 강타의 UCC 승부처,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어느 특정 마필이 팔리기보다는 자, 그동안 경주에서 다소 부진을 했던 마필들의 반란 내지는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승부처다. 제주교차 5경주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상승소녀 얘를 한번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가 이제 한라마 4등급 혼전 경주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승기수를 좀 더 많이 좀 점수를 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승소녀가 직전에도 이제 축으로 팔렸습니다. 900m에서 워낙 좋은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축으로 팔렸는데 이재용 기수가 이 제대로 초반에 밀고 나오지를 못해서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인데 이번에 안쪽에 일본 이 권진용 기수 신인류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등짝 자체가 이제 문성호 등짝이기 때문에 선행에만 성공을 해준다라면 상승소녀는 직전의 부진을 씻을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번 미래의 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성 기수. 이 황태성 기수는 지난주에 입소문이란 마필도 좋은 모습 보였었죠. 자, 이번에 미래의 쌀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에서 입상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거리를 1000m 좀 늘려 나오는 모습인데 그동안 이 말은 발주가 계속해서 좀 좋지가 못했어요. 발주가 좀 좋지가 못해서 항상 뒤에서 따라오다가 끝나는 식의 경주가 많았고 지난번도 발주가 좋았느냐? 발주 자체는 조금 좀 껄끄럽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안쪽 게이트 이점을 상당히 잘 살렸죠. 근데 굉장히 힘이 좋은 말이고 더불어서 이번에 거리는 늘어서 1000m를 뛰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만 되면은 그 경주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자 2번 미래의 쌀 2번 게이트라면은 다시 한 번에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UCC 제주경마 승부처입니다. 요즘 강타가 하이라이트 승부처 토요경마 때 퍼펙트 적중을 했으니까 자 이번 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는 또 곧바로 이어서 손석범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인기권 전력이 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인기말을 놓고 가려고 이번 경주에서 승부처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혀 뭐 안 팔리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배당을 좀 줄 수 있는 전력이고 이 말 자체는 지난번 7로도 막히고 경주력도 살려내지 못하고 승부지도 없었고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는 완전 요 주의라 봅니다. 왜냐면 이번 경주가 능력마 출전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 보병급 마피를 아예 축으로 넣고 한번 때려볼 작정이니까 이번 제 7경주에서는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배당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인기권 이제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5번 무한 비행입니다. 얘는 이제 거의 뭐 성적이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2012년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착순이 올라와요. 지금 계속 착순이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도 이제 선입을 따라가면서 이제 2차 버티기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승할 차례가 아니냐. 계단 이제 올라왔으면 정상에 도달을 해야 되겠죠. 나윤아 기수가 이제 한동안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인데, 이 무한비행하고 아주 좋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만큼 5번 무한비행은 인기권 전력이지만 꼭 보셔야 되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 또 한 마리는 4번 돌풍행정입니다. 기본적인 마필 능력이 한 번은 조정을 거치고 한 번은 잘 뛰는 경주를 펼치는데, 지난번에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1400을 뛰어오는 가운데서 보여준 능력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여타 또 상대를 하는 마필도 4번 돌풍행정과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이 4번마가 얼추 보면은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 같지만 이 편성에서 능력상으로는 한 2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7경주 손석번위원회 UCC 제주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이 인기권 전력은 있다고 하겠지만 본인이 노리는 보병마가 이 능력상으로나 지난번에 승부 의지상으로나 뭐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자, 무조건 인정을 해주고 싶은 보병권 전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마필을 아예 충마로 선정을 해서 바닥에 여타 능력만을 공략해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보고 싶은 승부처 제주교차 7경주 손석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교차 9경주는 신동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제주마 1등급 핸디캡 레이스. 제가 이제 항상 미리 또 분석을 해놓는 그런 레이스인데, 자, 8번 4위존하고 이제 2번마 백록장원이 강력한 저배당이에요. 자, 둘 다 59kg에 이제 부중을 달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꾸준히 띄워주는 마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기복을 보이는 그런 전력이에요. 사위존도 지난주에 또 부러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백록장원도 직전에 사실 지난주였습니다. 바로 강착이 안 됐다라면은 입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강착으로 입상이 됐는데, 자, 이 두 마리 마필 최저배당으로 땡땡 고드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이 출주가 됩니다. 이 착순 자체가 좀 밑에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기승기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또 기수가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잘만 몰아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이다. 자, 얘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사위존이란 마필은 제가 안 보겠다, 복승률 100%짜리 마필을 안 보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역시나 사위존을 빼니까 자, 적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솔직히 사위존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뺀 건 아니었어요. 사연도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한마주, 한직 기수들 이런 데서 비인기권으로 팔렸던 사위존이 더 때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랐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뭐 경주력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죠. 이번에서 뭐 자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좀 보는 게 3번 대항마예요. 대항마. 도대체 51kg의 부담 용량을 또 주는데 굉장히 이거는 가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한주보물하고 아랑조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한주보물이나 아랑조하는 거의 60kg 이상의 부담 용량을 받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강한 말들이고, 백록장원도 한주보물하고 아랑조한테 다 졌었던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3번 대항마의 경주력 변화는 거리가 지금 1000m로 늘었다는 점, 그 부분만이 관건인 것인데 부담 용량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경주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에서 제가 이제 엊그제 토요일 날 제주교차 1경주였죠. 예, 승부처로 맞춰드렸던 메인 승부처 여걸명장의 백록장원이 팔리는 그 경주죠. 이 백록장원이 팔리는 경주인데,
이편성에서 제가 물을 먹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10번이 전국비행인데 이게 되는 말이에요. 제가 이건 승부를 하면 박정민 기수가 승부를 하면 박정민 기수가 못하는 기술을 해도 이 박정민 기수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한번 아주 까무러치게 한번 타보십시오. 이게 무조건 능력으로 되는 말이에요. 백록장군한테 맞짱을 떠도 절대 지지를 않는 말인데 의외로 이거 해보지도 않고 꼬랑질 많은 것 같아. 10번이 전국비행 최선 승부만 해준다면 이 편성에선 대가리도 온다. 10번 전국비행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구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팔리는 인기마가 있긴 합니다만 이 편성에서 신동훈 의원이 보는 강력한 보병권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병권 전력까지도 강하게 읽어주면서 자, 배당과 실리를 고르게 한번 챙겨본다고 하니까 제주교차 구경주 신동훈 의원의 메인 승부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기서 혹시나 제 또 이 UCC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니네들이 무슨 제주경마 UCC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시험 방송까지 해서 6개월 아니라 9개월 동안 계속 UCC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해왔고 이미 나름대로 저희들을 나름대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희보다 잘하는 제주경마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방송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준비 과정까지 철저하게 했으니까 저희들은 UCC 승부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 1호 교차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